오늘은 정말 국내 유일의 정치과학 예능 민주당 인재영입 제19호 이경수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수식어가 태양을 만드는 사람. 네. 에너지가 무한대로 나오는 게 태양이거든요. 그러면 에너지 문제가 언젠가는 해결이 되고 그러면 전쟁도 없어질 것이다. 아이언맨. 그게 핵융합의 불모지에서 갑자기 세계 1등으로 태어난 국가가 있다. 그래서 그걸 성공시켜 가지고 만든 게 케이스타고. 제가 주특기가 맨 땅에 헤딩이거든요. 그런데 과학자들 전체가 맨 땅에 헤딩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바르게 재원이 충분하게 있는 데서 이제는 어떻게 잘하게 하느냐. 그거는 정책보다 시스템이고 제도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태양입니다. 의사소통TV 시작합니다. 원장 주웅입니다. 부원장 김현지입니다. 오늘은 정말 국내 유일의 본격 정치과학 예능입니다. 오늘은 정말 유일합니다. 민주당 인재영입 제19호 이경수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경수 박사님은 수식어가 태양을 만드는 사람. 멋지네요. 네, 이경수 박사님의 양력을 김현지 부원장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이경수 박사님은 56년생으로 올해 65세시고요. 대구에서 출생하셨습니다. 경북고를 졸업하시고 서울대학교에서 물리학과 학사를 취득하셨고요. 시카고대학교 물리학과 석사, 텍사스대학교 플라즈마 물리학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현재는 이름도 어렵다. ITER 국제기구 부총장 기술 총괄을 맡고 계시고요. 91년부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92년 한빛 플라즈마 공동연구시설 총괄 사업 책임자, 96년 케이스타 핵융합연구장치 개발 총괄 사업 책임자, 2008년 국제 핵융합연구평의 의장, 2013년 ITER 국제기구 이사회 부의장 등을 연구하셨습니다. 요즘 말로 한 단어로 하자면 핵인싸가 되시겠습니다. 박사님 경북고 출신이십니다. 지금은 어디 사세요? 지금은 프랑스의 프로방스에 삽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에 살죠. 어쩌다가 거기 가서 사시게 되신 거예요? 여기 이터 국제기구가 프로방스에 있습니다. 의사 뽑습니까 거기? 의사 응급실이 있어서 의사했습니다. 그래요? 내과 의사 뽑나요? 내과 의사가 가장 많이 필요하죠. 그런가요? 아니 갑자기 여기서 그러면 이제 말씀 나온 김에 아이터라는 것이 어떤 기구인지. ITER이라 그러는데 네. 이게 원래는 약자였어요. 네. 네. 그런데 약자를 막 이야기하는 게 복잡해서 네. ITER을 이터라고 읽습니다. 이터. 그냥. 예. 그런데 이터는 라틴 말로 네. 길이에요. 길. 우리가 걸어가는 길. 네. 이게 1988년에 골바초프 소련 서기장하고 레이간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하면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핵폭탄을 서로 다 없애자 예. 하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85년도에 제네바에 모였었습니다. 그리고 86년도에 아이슬란드 레이카빅에서 만나서 토론을 했는데 예. 합의를 하나도 못했어요. 의견이 다른 거죠. 예. 그러면 핵폭탄은 못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인공태양을 지구에 만들자. 그러면 에너지 문제가 언젠가는 해결이 되고 그러면 전쟁도 없어질 것이다. 네. 그래서 시작을 하기로 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7개국이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2007년부터 시작했고 프랑스에서 하기로 유럽이 돈을 제일 많이 내고 예. 45%를 내고 나머지는 한 9%씩 내면서 이 기술을 같이 만들고 나중에 특허나 모든 것을 공유하자. 예. 이렇게 합의해서 지금 프로방스에 이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 때문에 지금 지역구가 프로방스에. 예, 제가 프로방스 지역구를 나오려고 했는데 거기 있는 투표할 사람이 지금 한 100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 네. 서울로 나와 있습니다. 네. 세계 7나라가 모여 있는데 그 이터의 부총장을 하고 계시네요. 예, 제가 이제 프랑스의 에너지 장관을 하시는 분이 현재 사무총장을 하시고요. 네. 저는 이제 우리나라 케이스타를 전체 지어서 성공시켰다 그래서 기술을 총괄하고 모든 기술, 그 다음에 건설을 총괄하는 부총장으로 지금 프로방스에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인공태양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개념이 되게 생소한데 왜 필요하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죠?
지금 이 우주의 가장 흔한 에너지가 태양이죠. 네. 그리고 보이는 별들 다가 이 태양 에너지하고 같습니다. 우주가 처음에 시작할 때 빅뱅으로 시작했다 그러죠. 네. 그러면서 제일 간단한 핵이 수소예요. 네. 수소가 합해져 가지고 1번이 수소인데 과학을 하셨으니까 2번이 뭐죠? 헬륨이죠. 그죠? 이렇게 3번, 4번 가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주기율표에 나왔는 입자들이 그러니까 네. 원자들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네. 수소가 합해져서 자꾸 합해져서 나간 거예요. 네. 그걸 융합이라 그럽니다. 네. 핵 융합이라 하는 것은 융합 중에서 제일 센 거죠. 네. 아, 그런데 이제 우라늄이 되든지 하면 커지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또 네. 예, 이게 핵 분열이라 네. 그러죠. 태양은 수소들이 만나서 헬륨이 되는데 그때 에너지가 E 이퀄 mc 스퀘어 아인슈타인의 에너지 네. 질량과 에너지 전환 법칙에 의해서 에너지가 무한대로 나오는 게 태양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태양광, 풍력, 조력 이 모든 에너지는 사실 태양 에너지가 변환된 거예요. 네. 그래서 가장 자연적으로 가장 많은 에너지가 태양 에너지입니다. 네. 그거를 어떻게 하면 조그만하게 지구상에 탁 만들어서 에너지 걱정을 없애보자. 이게 핵융합 연구의 시작점이고 목표고.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자면 아이언맨 여기 그게 이론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요? 여기에 소형 원자로를 넣어서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동차를 만든다 그러고 비행기를 만든다 그러고 네. 할 때 뭐 발명했다 뭐 이랬죠. 네. 그 비행기하고 지금 우리가 타고 다니는 비행기가 100년이에요. 역사가. 예.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는 항상 무뚝뚝하고 뭐 그렇지만 이게 앞으로 50년, 100년이 지나면 이제 소형화될 거고 네. 그러면 언젠가 22세기, 23세기 되면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을 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명문 경북고를 졸업하시고 서울대 물리학과를 가신 예. 제 기억에는 아마 가장 커트라인이 높았던 과가 물리학과. 예, 지금은 돈이 가장 중요하죠. 네. 많은 사람들이요. 네. 그런데 그때는 좀 낭만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다가 야 이거 아인슈타인 한번 해볼까? 나는 공부는 잘하는데 예. 그래가지고 천재들이 다 좀 모여본 예. 곳이 서울대 물리대 물리학과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잘난 줄 알았죠. 잘 나셨죠? 그런데 거기 보니까 다가 뭐 한건 하는 사람이 다 모였습니다. 다가 네. 아인슈타인보다 조금 다 자기가 한건 나으려고 생각한 사람들이 다 모였죠. 그러니까 치열하죠. 근데 좀 재밌는 게 혹시 박사님 미드 중에 빅뱅 이론이라는 미드 보셨나요? 맞습니다. 주인공 4명 다 예, 영어로는 널드 같고 예, 한국어로는 좀 찐따 같잖아요. 예. 근데 박사님은 전혀 그런 이미지가 아니시네요. 의사 중에서도 보면 내과가 있고 외과가 있잖아요. 네. 내과분하고 외과분하고 딱 보면 둘 다가 의사가 달라 보이죠. 좀 다르죠. 네. 예, 완전히 다르죠. 예. 그거하고 같습니다. 이론을 하고 그걸 파고 들어가는 사람은 정신이 약간 나간 사람 같지, 그죠? 그래 보이고 실험을 하고 현물을 만지는 사람, 현장에 있는 사람은 자기 혼자 못 하거든요. 그래서 다르죠. 그거는 어느 분야나 같은 의사들이라 하지만 정신과 의사도 다르고 내과도 다르듯이 물리학도 처음에는 비슷하게 시작하지만 자기들 특이한 전공으로 가면 거기에 스테레오타이프가 생깁니다. 네. 그 스테레오타이프가 네. 바로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 미드에 나온 빅뱅을 그렇게 만든 거죠. 그렇게 낭만을 쫓아 물리학을 선택하셨는데 대학 생활은 어떠셨어요? 우리 때는 계속 데모만 했어요. 학교 들어가자마자 휴교. 그러고 휴교하고 나오면 또 끊어지면 데모. 네. 그러면 또 휴교. 네. 그래서 우리는 방학을 제일 많이 했던 시절이죠. 예. 데모 좀 하셨습니까? 제가 서울에 이제 유학을 갔죠. 태국 예.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하숙집에 딱 갔는데 거기 선배들이 전체 다가 데모 리더 집에
벙굴에 들어간 거예요. 뭣도 모르고. 하필 하숙집이. 다 그런 사람들이라서 그거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얼결에. 물결에 야, 니 이거 사가지고 그냥 가방에 넣고 오너라. 우리 가면 잡히고 니는 물리가락 하면 그냥 보내준다. 이래가지고 우리 가방에 프린트물 들고 들어가지고 그런 거 했습니다. 어찌됐건 반독재 투쟁 그때 열심히 하셨었네요. 그랬는데 갑자기 우리 친구들이 다 잡혀갔어요. 네. 그러고 조용해졌습니다. 네.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네. 네. 공부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리고는 미국 유학을 갔어요. 그때 유학 생활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점이나 어려운 점 없으셨습니까? 토플을 잘 쳤거든요. 네. 와, 저 시험은 잘 치는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서울대 나온 사람들은 시험은 뭐 안 치는 게 낫다, 이 사람들은. 시험은 귀신이죠. 시험은 무조건 잘 친다. 이렇게 시험을 잘 쳤는데 거기 시카고 대학을 간다고 오해에 탁 내렸어요. 비행장에. 들리는 소리가 웅웅 이거밖에 안 들려요. 영어인데. 비행기 소음이 아니고 영어인데. 아니고 물어보려고 어떻게 가는지 물어보면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때 갖고 나갈 수 있는 돈이 1,000불이었어요. 네. 1,000불만 바꿔줬습니다. 그때 외환이 없어서. 그 1,000불을 가지고 갈라고 하는데 택시 값을 물어보니까 100불이래요. 와야 돼서 시카고까지 워낙 머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뭐 그러다가 왜 굴러가지고 시카고까지 대학교까지 갔습니다. 예. 네,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처음에 시카고 대학 가셨을 때는 그때는 전공을 뭐 따로 정하셨나요? 나중에는 플라즈마 물리학으로 가셨는데. 예, 제가 가장 세상에서 뛰어난 거 네. 그거를 하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하다가 못한 거. 예, 양자 물리학이.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통일장 이론이라 그러는데 아인슈타인이 마지막에 죽을 때까지 노력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네. 네. 아인슈타인보다 잘하려면 그거를 깨끗하게 정리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통일장 이론을 하러 갔습니다. 네. 그래서 피터 프로인트라는 교수님이 세상에서 유명하신 분인데 거기 가니까 학과에 노벨상을 16명 받았어요. 16명이요? 예. 그 다음 좀 있으니까 찬드라 세카가 17번째, 요이치로 남보가 18번째 와. 하고 노벨상을 그냥 과에서 그냥 갈라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데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예. 그랬는데 세상이 통일장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 네. 세상이 아인슈타인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 더 그래서 재밌는 게 있고. 세상은 다양한데 우리는 너무 간단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친한 교수님 하나 생겼어요. 유진 파크라는 교수님인데 얼마 전에 태양 탐사선 이 미국이 쐈거든요. 예. 태양에 예. 보내는 거. 그 이름이 파크 우주선이거든요. 그분 이름을 따서. 그래서 제가 뭐를 했냐면 또 가장 쓸데없는 거. 왜 태양은 저 뜨거운데 자장이 있냐? 태양에 자장이 왜 있을까? 그죠? 그거를 세상이 몰랐어요. 왜 그러냐면 자석이 지담철 이렇게 붙이면 철컥 붙죠. 네. 그거를 뜨겁게 한번 해보세요. 불에 한번 달가보세요. 그러면 갑자기 자장이 없어져 버려요. 그게 큐리 온도라 그럽니다. 예, 그런데 태양은 5천만 도쯤 되는데 이 자장이 있거든요. 태양풍이 불고. 왜요? 그러게 이제 그 사람이 그 자장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알아내신 분입니다. 예, 그걸 다이나모 이론이라 그러는데 제가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자꾸 물었대요, 자기한테. 왜 이런 걸 자꾸 하느냐고. 뭐가 이게 돈이 되냐고. 그걸 물었는데 선생님이 대답을 못 하시더니 나중에 내보고 불러가지고 여기 내 친구가 한 명 있는데 텍사스의 대학교에 돈을 막 미국 텍사스 정부가 내서 거기 연구소를 차리는데 네. 거기 갈 생각이 없니? 그래서 선생님 왜 쫓아내시려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저보고 너는 자꾸 내한테 묻기를 이거 돈이 되냐? 이거 어디서 쓰냐? 이렇게 묻는데 나는 평생 태양에 자장이 왜 생겼을까? 이게 궁금해서 했는데 그걸 자꾸 물으니까 같은 내용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연구를 하는 로젠블루스라는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하는 거를 하면 사람들 삶에 도움이 되냐? 하는 게 답이 될 거라고 그래서 제가 텍사스를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핵융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라즈마 물리학이라는 분야가 네, 예. 상당히 생소한데 어떤 분야인가요? 플라즈마는 우주에 보이는 물체 중에서
가장 흔한 물체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고체가 제일 많나? 아니지, 액체가 제일 많지. 바다에 물이 제일 많으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야. 기체 공기가 많잖아. 그래요. 근데 우리 얼음을 보시면 얼음에 열을 가하면 녹죠. 물이 되죠. 액체가 되죠. 네. 고체가. 거기다 더 가하면 기체가 되죠. 네. 그래서 기체를 그러면 온도를 더 올리면 왜 될까? 나중에 해보니까 우리가 번개 치는데 뭐 이런 데 있는 것들이 기체도 아닌 것이, 액체도 아닌 것이, 고체도 아닌 것이 뭔지 모르겠는 것이, 그래서 무엇인지 모르겠는 것이라는 이름을 누가 붙였어요. 그게 플라즈마입니다. 네. 왜 플라즈마라는 것이 그런데 왜 그러면 그게 가장 흔하지? 지구는 우리 중심으로 보면 크지 우주에서 태양한테 비교해 보면 너무나 작고, 그 태양도 이게 큰 우리 별인 것 같지만 이거에 뭐 수천 배 별도 많이 있죠. 네. 그래서 모든 별의 물질의 근원이 플라즈마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플라즈마가 우리한테 많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플라즈마가 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싹 하고 구름과 같이 다 흩어지는데 우리가 존재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어벤져스 영화에서 이렇게 사라질 때 예, 타노스? 네, 거기에 플라즈마로. 예, 플라즈마가 네. 되는 거죠. 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해가 없어. 네.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유학 가셔서 예. 이렇게 창창한 출세기를 걸으시다가 예. 91년에 어떻게 귀국을 하신 건가요? 이제 한국이 핵융합 연구를 한다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라고 지금 대전에 있는데 네. 초대 소장님이 이제 미국에 와서 리크루트를 하러 왔습니다. 네. 근데 리크루트를 하러 와서 돌아다니게 보고 이렇게 하는데 워낙 흩어져 있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한국 플라즈마 물리학자들 모임에 제가 총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연락처가 요즘은 뭐 그냥 핸드폰 들면 되지만 그때는 연락처가 이메일도 잘 안 될 시절이죠. 네. 90년이니까. 제가 리스트를 다 갖고 있다고 저한테 MIT로 오셨어요. 그래서 좀 리더를 할 사람을 찾아달라 그랬어요. 네. 전화를 쭉 하고 센 사람들한테 하니까 다 직장이 있죠. 그렇죠. 교수님 뭐 이러니까 듣고는 참 좋은 일인데 누가 해놓으면 내가 고려해 볼게. 아, 한 명도 안 갈라 그러죠. 예. 그런데 이제 박사를 금방 하신 분들 중에 포스닥 하시는 분은 제가 갈게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 네.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고. 한계가 어렵죠. 예. 그래서 한참 지나다가 야 이거 아무도 안 가네. 그래서 제가 해보겠다 그랬습니다.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미 교수님이셨고 예. 솔직히 그 시절 한국은 핵융합 불모지였을 것 같은데 미국의 교수직을 내려놓고 한국행을 결심하는 게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가 제가 이상해졌나? 학교에 다니더니만은 어려워졌나? 그런데 한국이 뭘 시작한다 그러는데 그냥 놔둬볼 수가 없어서 뭣도 모르고 한 번도 안 와보고 그냥 왔습니다. 심지어 한번 와보지도 않으셨어요? 예, 한 번도 안 와봤습니다. 월급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이게 총무로서 책임감 때문인가요? 아니면 애국심 때문인가요? 애국심도 아니고 뭐 총무도 아니고 제가 주특기가 맨 땅의 헤딩이거든요. 뭐든지 맨 땅의 헤딩을 네. 제일 잘합니다. 요번에 이것도 지금 출마하신 것도 평생의 맨 땅의 헤딩 시리즈 중에 네. 지금 또 하나의 또 맨 땅의 헤딩. 아유 좋습니다. 11번째 맨땅 헤딩 예, 정도 그맨 되겠네요. 땅에 헤딩을 한다고 한국에 왔는데 대전에 이제 집을 짓는다 그래서 내려가 봤더니 돈이 있어요. 갈수록 두 번째는 제가 MIT 있을 때는 그때만 하더라도 월급이 꽤 됐습니다. 제가 2월 10일 날 왔는데 그래서 20일 날 월급이라서 받았어요. 네. 집에 와서 딱 보여줬더니 제 아내가 이거 10일치 모양이다. 그랬는데 다음번 나왔을 때 30일이 지났는데 같았어요. 충격. 어떻게?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천지개벽했어요.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박봉의 불모지에 가셔서 연구를 하셨는데 어떤 성과를 거두신 건가요? 첫 번째 제가 한빛이라는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네. 한 크다 빛. 그래서 가장 큰 빛을 만드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제가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 프로젝트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제보고 그랬어요. 절대로 못한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했는데 했어요. 됐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해보자 했는데 이제 하기 시작한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터가 1988년에 시작해서 네. 2007년까지 어려워지고 R&D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터를 우리나라에 지으려고 갑자기 지으려고 그러면 뭐 돈을 조 이상을 줄 사람이 없어서 그 모든 기술을 가지고 3분의 1 사이즈 그러면서 모든 기술을 검증하는 실험로를 먼저 하나 만들겠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한 번도 안 해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가 그거 미국 해봤냐? 물어요. 안 해봤다 그러고. 그럼 일본은 안 해봤다 그러면 아무도 안 해본 걸 해? 그래서 제가 그러면 과학기술 선진국을 한다면서요. 우리 1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국가 세금을 쓰면서 증명도 안 되는 일을 하려고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설계하고 만들기 시작한 게 한국의 태양, 코리안 스타. 네. 태양은 우리한테 가장 가까운 스타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의 태양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제 설계를 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야, 설계를 어디서 훔쳐오든지 빌려왔나?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안 해봤는데 빌려오거나 훔쳐올 데가 없죠. 네. 그 다음에 이터의 기술을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이터가 안 지어졌는데 네. 그래서 그걸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설계가 안 된다. 그 다음에 설계를 대충 해나가니까 이제는 기술이 없어서 절대로 못 짓는다. 절대로 못 짓는다 했는데 막 지어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완성이 안 된다. 네. 완성이 되니까 뭐라 그랬겠어요? 작동이 안 된다. 안 돌아간다. 못 해먹겠네 진짜. 그러니까 한 번만에 돌아갔어요.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네. 그러니까 뭐라 그랬겠어요? 표절이다? 설 사람이 없다.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저 똑똑하신 분들이 저렇게 걱정을 하니까 다시 한번 쳐다보자. 조약도를 하나씩 다 짚어보게 된 거죠. 네. 그게 성공으로 간 중요한 배움이고요. 그래서 그 장치를 성공시켰고 그리고 세계가 깜짝 놀라서 핵융합의 불모지에서 갑자기 세계 1등으로 태어난 네. 국가가 있다. 그래서 그걸 성공시켜 가지고 만든 게 케이스타고 만들어지고 12년째 가동을 하고 있는데 잔고장 한 번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엔지니어링의 신뢰도가 세계적으로 높아졌고요. K스타가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은 아니고 예.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예. 뜨겁게 융합하는 것을 예. 실험하는 장치고요. 예. 그거를 에너지를 만드는 게 지금 이터입니다. 리터. 이터는 지금 50만 킬로와트의 핵융합 에너지를 내고요. 더간 에너지의 10배 에너지가 나오는 큰 장치를 짓고 있는데 근데 지금 박사님께서 귀국하셔서 예. 의원이 되시면 이 이터 부총장 자리는 어떻게 되나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 가게 된 것도 예. 일단 7개국이 죽은 프로젝트 살려달라. 네. 그게 부탁이었어요. 네. 그런데 가보니까 다 죽은 거예요. 그래 왜 나는 왜 이런 일에만 자꾸 자꾸만. 부르십니까? 좀 그냥 폼도 잡고 좀 펜만 좀 들고 있고 싶은데 왜 계속 이렇게 거의 마지막 숨이 꼴딱꼴딱 하든지 처음 해보는 일만 시키십니까? 했는데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더라고요. 그래 말을 잘 들어요 이제는. 왜 그러냐니까 한국 사람이 와가지고 하면 말 듣겠습니까? 전체 뭐 그런데 죽기 직전이니까 말 안 들으면 진짜 다 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작이 뭐냐면 자 한국식으로 한다. 그래서 지금부터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2.5배예요. 어떻게? 지금 4년을 아침 6시에서 밤 10시까지 2.5교대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름휴가 없어. 프로방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그러니까 세 번째 크리스마스 휴가 하니까 드디어 이제 막 발랄이 일어나요. 예, 그렇겠죠. 예. 크리스마스 휴가는 2주 쉰다. 뭐 하다가 이제 밤에 무슨 공사를 해야 됐어요. 네. 왜냐면 위에 공사가
하고 있으면 밑에 공사를 못 하잖아요. 바로 밑에 위험하니까. 네. 그래서 위에 공사를 조금 쉬고 공사를 좀 하겠다고 왔어요. 네. 그래서 내가 밤 4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뭐하니? 자야죠. 그러면 안 쉬어도 되잖아요. 폭동이 일어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시켜놓고 제가 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4시 반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제가 일주에 80시간 평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가 요만큼 된 줄 몰랐어요. 이게 진짜 동안의 제가 비결. 처음 시작할 때 35살에 프로젝트 시작했을 때 그랬는데 4년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 남아서 이제 5년을 더 할래 이랬습니다. 근데 프로젝트가 살았어요. 네. 네. 70 능선에 왔습니다. 70%에. 예. 근데 계속해서 끝을 내고 싶은데 남은 게 7년이 남았어요. 끝이 5년에서 7년 사이. 예. 근데 그것을 계속 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욕심인 것 같고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을 끝내자 그 사람들을 뽑고 넘겨주는 것이 바르다. 그래 생각했습니다. 비장하게 말씀하셨는데 남프랑스에 있는 직원들이 만세를 부른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한테 이메일이 지금 그게 무지 왔어요. 한 개 정도는 조금 이상해야 되는데 100%가 축하로 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금방 말씀하시네요.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새벽 6시 출근 안 해도 되는데. 만약에 당선이 되시면 예. 1호 법안, 1호 정책 어떤 것 구상하고 계신가요? 지금 우리나라는 정책이 없어서 일이 바르게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책이 너무 많습니다. 첫 번째. 왜 그러냐면 제가 대통령을 6번 지나가 봤어요. 네. 한국에 30년 동안에. 어느 대통령 시기가 지나면 다음에 온 분이 앞에 했는 것들이 다 아니래. 잘못이래. 그리고 다른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고로 긴 프로젝트가 3년이에요. 5년 중에 첫 번째 와서 1년 동안 뭐가 틀렸네 하고 이제 예산을 만들라 그러니까 1년이 지나가고 네. 그리고 4년 차 들어오면 5년 차에 대통령이 새로 떠오르니까 이제 하산 준비를 한다고 이때까지 실적을 모으거든요. 그러면 다시 다음번에 와서 또 틀렸네 하고 이거가 6번을 계속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3년 그러면서 모든 게 새로운 정책인데 사실은 하는 일은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정치를 잘하고 풍향에 민감한 사람들이 살게 되죠. 네. 그거에 관계없이 집중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계속 뒤통수를 맞는 거죠. 네. 그러면 과학이 잘 되겠어요? 안 되죠. 예, 그게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정치를 하려고 그냥 과학기술자가 모양 다치지 않게 그만해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맨 땅에 헤딩하면서 지난 30년이 저는 자랑스러워요. 계속 맨 땅에 헤딩해 왔는데 그런데 과학자들 전체가 아까 분에 말씀하신 대로 빅뱅 나오는 사람들이 맨 땅에 헤딩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안 하게 해야 선진국. 네,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박사님은 능력이 되시니까 맨 땅에 헤딩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헤딩하면 뭐. 저는 외과의사니까 네. 모르고 찌를 수는 있지만 아는 사람들 내과의사들한테 맨 땅에 헤딩하라 하면 헤딩은 할 수 있지만 머리가 깨지죠. 네. 우리나라에 많은 분들이 과학자들 젊은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2020년도 예산으로 과학기술이 24조 2천억입니다. 네. 엄청난 돈이죠.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헤딩을 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제도화하고 어떻게 시스템해서 세금 낸 사람들이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미래에 그것보다 더 큰 세금이 돌아오기 때문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일을 우리 젊은 후배들이 바르게 재원이 충분하게 있는 데서 이제는 어떻게 잘하게 하느냐. 그거는 정책보다 시스템이고 제도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자의 도덕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큰 비가 내리면
막 물이 넘치고 홍수가 나면 그 사람들은 낭패를 보죠. 그것을 잘 보면 큰 물이 와도 그 일들을 그 물을 저수지에 가두게 하려면 물 보고 성난 물 보고 야 절로 가 이건 안 됩니다. 큰 비가 오기 전에 도랑을 내고 물길을 치고 넘칠 수 있는 뚝을 쌓고 그러면 큰 비가 내리면 물은 평화롭게 그 만들어 놓은 물길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저수지에 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는 게 바로 법이고 정치입니다. 너무 비유가 적절하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딱 되네요. 어떻게 하면 이 일들이 장기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시작한 게 그 후에 온 사람이 과실을 따고 또 이 사람이 한 것이 그 다음에 과실을 따야 되는데 자기가 뿌리고 자기가 건질라 그러니까 그거는 논농사, 밭농사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목을 키우려 그러면서 아침에 뿌리고 저녁에 거둘라 그러는 그거는 일단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과학기술뿐만이 아니고 모든 분야에 다 적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어렵습니다. 맞아요. 어렵습니다. 합하는 거는 좋다는 걸 다 하는데 나누는 거는 쉽거든요. 그러니까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공을 하는 경험을 해야 돼요. 우리 정치는 성공의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쉬운 길로 나누기, 비난하기, 자기가 뿌리고 자기가 거두기 이것을 계속하거든요. 언젠가 우리나라가 진짜 정치의 선진국이 되면 딴 사람이 뿌리고 그 사람이 거두고 자기가 뿌린 것은 다음 사람이 걷고 나누기보다는 더하고 그걸 하는 날이 돼야 되는데 그게 과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하면서 정치도 이제 과학입니다 그랬더니 누가 내보고 전화를 해서 그거 예전에 침대도 과학이다 하는 거 베낀 거죠. 표절. 표절이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과학은 정과 반이 있고 반대를 하려고 나누려고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것으로 반을 하고 그것이 마지막에 왜 되느냐 하면은 합을 만들기 위해서 정에 대한 반이 있는 거지 정에 반대를 하기 위해서 반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학은 정이 있고 반이 있는데 어디를 가든지 굉장히 강하게 충돌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 뭐예요? 충돌이 아니거든요. 새로운 것을 합하여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정치가 왜 과학이어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만나서 더해지는 것 이것도 융합이죠? 그렇죠. 핵 융합이죠. 오늘 의사소통TV에서 이경수 박사님을 모시고 과학 철학이 결국은 정치 철학과도 일맥상통하다는 것을 느끼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이경수 박사님의 의사소통 능력을 김현지 부원장이 진단해 주시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영입인재 촬영 중에 가장 재밌었어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되게 재밌게 보셨을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시작할 때 네. 정치 과학 예능이라고 하셨죠. 네네. 알쓸신잡을 버금가는 의사소통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았나 싶어요. 플라즈마 물리학이라는 어려운 분야부터 시작해서 이게 어떻게 삶과 왔다 있고 그게 어떻게 정치 철학이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 쉽게 너무 쏙쏙 귀에 들어오게 설명해 주셔서 의사소통 능력은 뭐 태양을 만드는 남자인데 네. 더 말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오늘 의사소통TV 민주당 인재영입 제19호 이경수 박사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맨 땅에 헤딩하시면서 역사를 창조하시는 이경수 박사님. 한국 정치에 헤딩하시면 한국 정치는 딱딱한 고체가 아니고 뭔가 할 수 없는 플라즈마로서 부드럽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또 아연은 태양입니다. 감사합니다.